버지니아주 의회가 추진 중인 동해병기 법안이 하루 연기 끝에 하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마코 한일 외교전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꾸짖은 바 있는 에드 로이스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글렌데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방문합니다. 초대박 계약으로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 선수가 LA를 방문했습니다. 한인 야구 팬들을 위해 개최된 클리닉에서 메이저리거의 타격 비법을 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주 하원의원에 각각 도전하고 있는 미셸 스틸박 후보와 영킴 후보가 오늘 공동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한인 정치적 기반이 두 한인 여성 후보의 고위직 출마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요즘 또다시 살인 추위가 찾아와 임시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화씨로 영하 17도, 이번 주말까지 북극과도 같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버지니아 주의회가 추진 중인 동해병기 법안이 하루 연기 끝에 하원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마코 한일 외교전도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법안이 버지니아주 하원 첫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하원 교육위 소위 소속 의원 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전날 찬반 동수가 나오면서 혹시 부결되는 것 아니냐던 우려를 하루 만에 말끔히 해소시켰습니다. 하원의 첫 라운드를 넘어서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일본 대사까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서면서 맥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같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사사의 주미 일본 대사는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지사 참모들도 소위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법안 통과에는 우리 대사관의 지원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안호영 주미대사가 회의가 열리는 리치몬드를 직접 찾아 맥컬리프 주지사와 의회 하원 의장을 잇따라 만나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고 패밀리 가치를 중시하시고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동포 여러분들께 관심이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 당연히 했습니다. 동해 병기 문제는 이제 법안 차원을 뛰어넘어 한일 양국 간의 자존심을 건 승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도 리치몬드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사사의 개니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왜 과거에만 매달리냐고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선 누가 친구이고 문제아인지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한 사사의 대사가 작심하고 중국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건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후 중국의 강도 높은 비난을 겨냥한 듯 일부 시기 역사를 놓고 일본과 중국이 입씨름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맹목적인 애국주의 발언들은 주류 시각이 아닐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중국해 분쟁 원인도 중국의 평화적이지 않은 팽창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사의 대사는 미국을 향해서도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문제아인지 분명히 하라며 미국이 영내에서 어떤 사활적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해야 동맹들을 더욱 강하게 결속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동맹국,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일본 측의 초조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꾸짖은 바 있는 에드 로이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방문합니다. 가주 한미 포럼은 로이스 위원장이 내일 오후 글렌데일 시립공원에 소녀상을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계에서 대표적인 친한파로 꼽히는 로이스 위원장은 이번 참배에서 일본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초대박 계약으로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게 된 추신수 선수가 LA를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면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인 야구 팬들을 위해 개최된 야구 클리닉에서 메이저리거의 타격 비법을 팬들에게 선보였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격은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모든 공을 친다는 생각으로 타격을 준비하라. 그리고 쉽게 쳐라. 메이저리그에서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은 추신수 선수가 말하는 타격 요령입니다. 이 말을 바로 몸에 익히려는 듯 참가자가 힘차게 배트를 휘두릅니다. 오늘 야구 클리닉에는 일반인부터 사회야구인까지 선별된 17명이 참가해 1대1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벤트성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추신수 선수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야구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야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항상 저도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하고 어린애들을 이제 얼마나 도움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추신수 선수는 지난해 출루율 4할 2푼 3리 107득점을 올렸습니다. 메이저리그 통계 사이트는 올 시즌 추신수 선수의 성적을 출루율 4할 1푼 1리 85득점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조금 낮아진 수준. 하지만 1번 타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출루율은 여전히 높아 메이저리그 전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얼마를 3할을 치겠다, 홈런 몇 개 치겠다 보다도 저는 150경기 이상을 뛰면은 제가 늘 하는 그런 이제 수치의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몸 관리 잘해서 최대한 많은 경기 출전하는 게 제 목표예요. 이렇게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월드시리즈 우승을 향해 뛰는 한인 메이저리거에게 야구 팬들의 응원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또 한 번 추추 트레인의 열기가 메이저리그를 뜨겁게 달굴지 기대가 큽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주 하원의원에 각각 도전하고 있는 미셸 스틸박 후보 그리고 영킴 후보가 오늘 공동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들의 정치적 기반이 이 두 한인 여성 후보의 고위직 출마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에 출마한 미셸 스틸박 후보, 그리고 가주 하원 65지구에 도전장을 낸 영킴 후보, 대표적인 두 한인 여성 정치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부에나팍에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하고 향후 유권자 등록과 홍보, 커뮤니티 미팅 참여 등 다양한 선거 활동을 함께 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둘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데는 일단 출마직은 다르지만 두 후보의 관할 지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지역적 이점 때문입니다. 실제 영킴 후보의 65지구 중 부에나팍과 라팔마 등 스탠튼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할 지역이 미셸 후보가 출마한 슈퍼바이저 2지구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합쳐지는 시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은 마음으로 좀 편해지고 또 둘이 서로 기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영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다니는 그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멀쩡. 또 같은 공화당 출신이면서 오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아온 만큼 선거 모금 또는 지지자 유치에도 상호 시너지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두 후보의 선거 전략은 다릅니다. 미셸 후보의 경우 정당 공천이 없는 슈퍼바이저 선거라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50% 이상 득표로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영킴 후보의 경우 예비선거 1위와 2위가 11월 결선까지 가야만 주 하원의원 당선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My real goal is to spend money after primary, not before. So my goal right now is to raise as much as I can, but spend as little as I can. 8년간의 조세 형평위원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압도적 득표를 자신하고 있는 미셸 후보와 에드로이스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공화당 텃밭에서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갖춘 영킴 후보 모두 당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한인 시의원 또는 시장은 배출됐지만 카운티나 주에서 한인 고위직 정치인은 아직 없습니다. 시의원에서 시장, 그리고 이젠 주 하원의원에서 카운티 슈퍼바이저까지 두 한인 여성 후보의 출마는 당락 여부를 떠나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한인 정치력의 또 한 번의 도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에나팍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부터 KBS 아메리칸 뉴스는 전국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각 지역의 한인사회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시카고를 가보겠습니다. 시카고 지역엔 요즘 또다시 살인 추위가 찾아와서 임시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화씨로 영하 17도, 이번 주말까지 북극과도 같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윈미디어의 이진석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다시 시작된 한파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예상과는 달리 바람은 심하지 않았지만 체감 온도는 화씨 1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제트기류의 영향으로 오헤어 공항과 미드웨이 공항은 최저기온 30도와 28도까지 내려갔고 시카고를 비롯한 서버브 지역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북서부부 지역의 많은 초중고교가 추위로 인해 임시 휴교령을 내렸으며 팔레타인에 위치한 하퍼 칼리지 역시 휴교령이 내려져 텅 빈 주차장은 40년 만의 한파를 실감케 했습니다. 대중교통 역시 차질을 빚었고 플랫폼의 상황도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메트라를 이용하는 한 승객은 잦은 연착으로 대부분의 열차가 만원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In the morning there's a lot of people. During the afternoon there's not that many. But the trains have been running delayed a lot, so a lot of the trains have been more full than usual. I know a lot of the delays are mechanical problems because it's so cold that they freeze up. So it ends up being two trains get combined into one. 메트라 측은 날씨가 추워지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 문제가 발생해 열차의 속도가 늦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외곽에 위치한 빌라 올리비아 리조트와 알파인 밸리 리조트의 경우 추위가 영업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파로 인해 어제와 오늘 양일간 임시 폐장을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위는 당분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윈미디어 최진일입니다. 올해부터 LA에선 이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럽도 비닐봉지 퇴출운동에 나섰습니다. 유럽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파리 근교 한 슈퍼마켓. 손님들이 채소와 과일을 담는 이 비닐봉지는 옥수수를 원료로 쓴 친환경 비닐입니다. 재질은 일반 비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Puis enfin, bon, c'est pratique, c'est sain, il n'y a pas de problème. 이 슈퍼마켓은 최근 일반 비닐 쇼핑백을 이런 친환경 소재로 바꿨습니다. 일반 비닐 쇼핑백에는 하나에 90원 정도씩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세금 부과로 유럽연합은 일반 비닐봉지 소비를 최대 80%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바다 쓰레기 2개 중 하나는 비닐봉지 같은 플라스틱 성분. 이 때문에 해마다 바다 쓰레기 비닐에 갇혀 죽은 바다 동물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마리에 이를 정도입니다. 비닐봉지는 자연 분해에 최대 400년이 걸립니다. Dès qu'ils sont en contact avec l'eau ou une certaine humidité, ils vont bien sûr se dégrader et revenir à la terre. 유럽 시장에서 한 해 1,000억 개 이상 사용되는 비닐봉지가 세금 부과 등 강력한 퇴출 정책에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가 캠리를 포함한 6개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북미 지역 딜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들 차종은 좌석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지만 좌석의 천이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화재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중단되는 차량은 승용차와 트럭, 미니밴 등 모두 36,000대로 미국 판매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13%에 이릅니다. 미국 아동 8명 가운데 1명은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비만이며 초등학교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만 아동 비율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만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이전 시기에 대부분 발생해 8학년이 되면 5명 중 1명꼴로 비만입니다. 그 외에도 17%는 과체중입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비만이 주로 이미 과체중인 아동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